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6시. 염소를 키우는 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아침 먹자. 에이 그놈들 참. 그래. 많이 먹어. 옳지. 충남 천안 한적한 산기슭의 염소농장. 올해 여순을 넘긴 모가니 씨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들 먹어라. 나 참 이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또? 아이고 아침부터 왜 속을 썩여? 모터는 돌아가는데 왜 물이 안 올라와 그래? 에휴 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가? 아 경비 씨! 경비 씨! 김씨! 여기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점심 조반 먹을 텐데. 매일 아침 6시면은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모가니 씨. 뭐고 다 농장을 있고. 시작한 지난 다들 4년 거기 동안의 오실 거 아니에요. 어김없는 일과였습니다. 자네 말 맞다나 요새 좀 기운이 붙이긴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거 보시구랴. 몸이 그런데도 아직도 맨날 청춘인 줄 알고. 아유 참 당신들. 매일 아침 농장으로 향하는 모가니 씨를 배웅해 주는 건 언제나 이렇게 살가운 부인의 잔소리입니다. 뭐 식전부터 따라 나서느라고 그러냐? 뭐 집에 있어야 할 올해 대학을 졸업한 막내 아들이 아버지 일터에 따라 나섰습니다. 발표는 언제냐? 모르겠어요. 이번 주 중에 연락 준다 그러던데. 아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버지. 경쟁률이 엄청 세대요. 아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하는데 이렇게 힘드세요 어디? 글쎄 말이에요. 취직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모가니 씨의 마음 또한 아들 못지않게 처져 있습니다. 농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24시간 근무 중인 경비원 김규석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밤새 우리 목장은 안녕하신가? 이거 제가 누굽니까? 예? 김씨 하면 철통경비 아닙니까? 예? 지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김씨한테 월급을 톡톡히 줘야겠어. 아이고 월급뿐입니까? 야근 수당도 두둑하게 주셔야죠. 아이고 아저씨. 고마워이. 우리 나중에 뜨신 밥이랑 함께 같이 하자고. 아 예 예. 아이고 이놈의 담요는 먼지 때문에 못 쓰겠구먼. 누가 편지를 다 보냈대. 혼자 남아 집안 청소를 시작했던 부인은 뜻하지 않았던 편지 한 통을 주워들었습니다. 왔구만. 바로 아이고, 아들이 됐어. 그렇게 기다려오던 아이고, 됐어. 취직시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됐어. 한편 이 시간 농장에선 며칠에 한 번씩 속을 썩이던 수도가 또다시 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뭐 잘못됐어요? 여기가 산자락이라 밤바람이 꽤 매섭지 않냐? 그래서 그런지 헐기삼 미수더라 맥혀버려. 줘보세요 한번. 이거 아이고. 반가운 마음에 한시바삐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부인. 그러나 농장의 전화기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뭐라고 있길래 전화를 안 받나 그래. 다급해진 부인은 전에도 몇 번 그랬던 것처럼 인적 드문 농장의 유일한 이웃인 경비원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예. 예. 아이고, 요즘 같은 때 큰 경사 났네요. 아이고, 참. 아니, 아저씨하고 아드님이 하시면 아주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염소에게 먹일 물이 안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선 두 사람.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다. 차도 올까봐 꽤 단단하게 싸놓은 건데. 아들은 비닐하우스 안에 급수 펌프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펌프는 여기 물 확인해 보셨어요? 글쎄다 아직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쪽이 이상인 것 같은데. 이거 빡빡하네. 얼었나? 벌써?
보통 펌프의 급수통에 조금의 물이 남아 있어야만이 전원을 켰을 때 또 다른 물을 끌어올릴 힘이 생깁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아들은 급수통에 손가락을 넣어 바닥에 남은 물의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물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예. 아 그럼 물을 좀 다시 부어야지. 예. 물 좀 보여야 되겠어요. 응.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이, 거봐요. 내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말이 맞네. 두 사람을 찾아 헤매던 김 씨가 나타난 건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 오이가 돼? 아이고 출근하래요. 네? 아드님이 입사 시험에 딱하니 합격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아 그게 정말이야? 아, 그렇다니 그 아주머니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저 염소 잡아, 염소 잡아. 달아. 겸수 잡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던 아침. 바쁜데 왜 자꾸 불러대고 그래? 오늘 목장 갔다 와서 틀릴 때가 많다니까니. 아유 글쎄 잠깐이면 돼요. 아유 이봐요. 아 왜 그래? 아유 참. 농장에 도착해 언제나처럼 경비실 앞에 주차를 마친 모관희 씨. 그러나 오늘따라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농장으로 향하는 모 씨의 발걸음이 유난히 바쁘기만 했습니다. 아니, 염소조합이군요. 아니, 네네네. 아, 저희 목장에 한 150마리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예. 아, 그렇지 않아도요. 일찍 끝내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 네. 염소 분양과 판매를 결정짓는 염소조합의 회의가 있는 날. 모관희 씨의 마음이 자연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염소에게 물을 먹이고 오늘 일을 막 끝내려고 하는데 급수 펌프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속을 새겨. 모터는 돌아가는데 왜 물이 안 올라와 그래? 에휴. 지난번에 아들이 손보는 걸 지켜봤던 모관희 씨는 남은 물을 확인하기 위해 주저없이 급수통 깊숙이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물이 없구먼. 물을 좀 보여줘야 되겠구먼. 순간 한 번 들어간 손가락은 나오질 않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급수 펌프에 전원을 꽂아 놓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소리쳐 부르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순간 모관희 씨는 늘 들고 다니던 무선 전화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경황 없이 일하는 와중에 어딘가에 빠뜨린 뒤였습니다. 한편 농장에서 70m쯤 떨어진 경비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 까닭이 없는 김 씨는 그저 한간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겨울인 1월의 이른 아침. 예순을 넘긴 노인이 견디기엔 산기슭에 취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급수 펌프에 낀 손가락 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건강진 나서 뜨러 병원 갔다 올게요. 아, 그리고 회사 들려서 아예 제출하고 올게요, 어머니. 응 그래라. 갔다 올게요, 어머니. 아, 이 양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 그래? 동갑나기 부부로 만나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지내왔던 두 사람. 평소에도 서로를 생각하는 게 남달랐던 부부였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가세요. 아, 예. 며칠 전 동네 한약방을 찾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목장은 이제 자리 다 잡았죠? 아, 네? 아, 목장이요? 아유, 지금까지 연신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염소에게 먹일 한약 찌꺼기를 얻으러 왔던 길. 두고 봐야죠. 뭐. 그러나 부인은
요즘 들어 부쩍 힘에 부처하는 남편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틈나는 대로 모아놓을게요. 예. 아유, 염소도 염소지만 저 한약 한제는 얼마나 가요? 저 우리 영감님 한제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놈 좀 잠깐 좀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놈 어떠냐? 네 엄마한테 오지겠냐? 이런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편 모관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변변한 거 하나 못 해주지 않았냐? 25 나이에 결혼, 지난 35년 세월 동안 사남매를 건강하게 키워내며 많은 어려움 또한 묵묵히 지켜주었던 부인. 나란히 환갑을 맞게 된 올해 모관희 씨는 이런 부인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모양이 나겠냐? 아이 막내가 시집도 했는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목장집입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요. 아, 또 아저씨 차도 여기 잘 서 있고 또 엎어지면 코다할 텐데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아저씨께서 한번 좀 둘러봐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는데요. 아침 9시가 넘어선 시각. 한겨울 추위와 고통 속에서 3시간이 넘도록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던 모관희 씨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부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이때 부인의 부탁을 받은 경비원 김규석 씨가 농장에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아니, 아저씨, 여기 왜 그래요? 일순 긴장이 풀린 모 씨는 더 이상 말할 기운조차 잃었고 왜 손가락 여기 껴 있어? 의외의 상황에 놀란 김 씨는 그저 다급한 마음에 모 씨의 손가락을 빼내려고 잡아당겨 봤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사태는 어떻게 심각했습니다. 해볼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나기를 그 전에 119를 한번 환자를 한번 호송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생각이 얼뜻 떠오르길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천안소방서 119 대원. 60살의 노인이 겨울 추위 속에 3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는 신고자 이 얘기만으로도 현장으로 떠난 대원들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했습니다. 대장님, 펌프를 절단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러지 말고 펌프 상단을 분리해서 환자를 밖으로 이송 후. 자, 우리 구급 대원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모닥불을 준비하고 우리 대원들은 구조 준비할 수 있도록. 아저씨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1년의 구조 계획을 세운 박지영 구조대장은 일단 장시간 불안에 떨었을 모관희 씨부터 안심시켰고 대원들은 준비해간 장비를 동원해 급수펌프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멀어서 이쪽으로 한번 해보지. 아이씨, 참으세요. 그러나 낡은 급수펌프의 나사들은 이미 다 닳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장비는 헛돌았고 그만큼 구조 시간은 늦어져 갔습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요 구조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구조자의 침착한 그런 설명이 구조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멀어서 잠깐요. 펌프 구조를 잘하는 모 씨의 설명과 119 대원들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드디어 펌프 상판의 분리 작업이 완결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으세요. 밖으로 나가시죠.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 진정하시고. 아, 장갑 입어요. 장시간 피가 안 통해 마비 증세를 보이는 모관희 씨의 손. 이젠 어떻게 손가락을 빼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손가락만 빼면 돼. 손가락만. 참으세요. 대원들은 기지를 발휘해 미끄러운 세제를 떠올렸고 퉁퉁 부은 손가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펌프 입구를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낀 지 4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모가니 씨의 침착한 자세와 빠르게 사태를 파악해낸 119 대원들의 노련함, 그리고 남편을 생각하는 부인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운 겨울 아침에 일어났던 이날의 구조 활동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니니까 다행이네.